안녕하세요. 7강입니다. 지금까지 저희는 스케치 명령어와 솔리드 피처 명령어에 대해서 배워보았어요. 그 중에서 저희는 스케치 명령어 사용법과 익스트루드 그리고 리볼브에 대해서 조금 집중적으로 기초 예제와 함께 배웠었는데 생각보다 그렇게 어렵진 않았어요. 그죠? 이번 7강에서는 스케치 구속 조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속 조건은 복잡하지는 않지만 너무 많은 내용을 설명해야 해서 머리가 조금 아프실지도 몰라요. 그래도 알아두시면 조금 더 쉽게 모델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두통약 하나 꼭 챙겨 드시고 이번 강의 잘 따라오시길 바랄게요. 우선 구속 조건 명령어에 대해서 먼저 진행하겠습니다. 아주 간단하고 쉽게 진행을 할 거고요. 예제는 구글 드라이브로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준비되셨나요? 그럼 시작할게요. 자, 크리에이트 스케치를 누릅니다. 크리에이트 스케치 클릭. 이번에도 3개의 노란색 플랜 중 여기 바닥면을 한번 클릭을 해볼 거예요. 바닥면 클릭. 네, 바닥면을 클릭을 하면 이 구성평면이 정면을 바라보게끔 이제 화면이 회전이 되죠? 회전이 된 상태에서 저희는 첫 번째로 수직 수평 구속 조건을 진행해 볼 건데요. 우선 직선을 두 개를 한번 그려볼게요. 직선, 어떤 게 있었죠? 크리에이트에서 여기 라인을 이용하셔도 되고요. 여기 제가 단축 아이콘이 있다고 했었죠. 저번 시간에도. 단축 아이콘을 눌러서 라인을 2개 그려줍니다. 클릭. 라인은 뭐 아무렇게나 그리셔도 돼요. 그리고 엔터를 쳐주시거나 간혹 엔터를 잘못 쳐서 이런 식으로 라인이 살짝 꺾여져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지금 점이 하나, 2개가 아니라 하나, 둘, 3개인 상태이거든요. 그러면 얘를 이 선 있죠, 선. 꺾인 선을 클릭해서 딜리트 키를 눌러주시거나 애초에 선을 그리실 때 클릭하신 다음에 여기 밑에 약간 체크 모양 보이죠? 회색깔로 체크 모양이 보이는데 이쪽에다가 마우스를 살짝 가져다 대면 초록색으로 바뀌어요. 얘는 이제 스케치를 끝내겠다라는 그런 표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얘를 눌러주면 깔끔하게 선이 그려집니다. 간혹 클릭하고 나는 분명히 여기 점 근처에서 엔터를 쳤다고 생각하는데 간혹 이렇게 꺾인 상태에서 엔터를 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드리는 팁이었습니다. 뭐 잘 하시고 계시겠죠? 혹시 모를 사람들을 위해서 알려드렸고요. 우선 다시 라인으로 이렇게 수평으로 이렇게 스케치를 하나 그려줄게요. 스케치를 하나 그려주고 또 다른 스케치를 하나 그려주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려줄게요. 스케치를 그려주시고요. 지금 이거 2개가 뭔가 다른 점이 있어요. 서로 방향이 다른 것 이외에 또 뭔가 다른 게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얘는 지금 이런 아이콘이 하나 표시가 되어 있죠. 이런 아이콘이 하나 표시가 되어 있고 얘는 그런 아이콘이 표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게 바로 이제 구속 조건이 이제 갖춰져 있는 걸 의미를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구속 조건이 갖춰져 있지 않은 이 라인은 여기 점 있죠? 포인트를 눌러서 이렇게 당겨보면 자유롭게 당겨져요. 보이시죠? 이렇게도 갔다가 저렇게도 갔다가 이렇게 마음대로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고요. 이렇게, 그쵸? 움직일 수 있는데
지금 구속 조건이 걸려있는, 지금 이렇게 생긴 아이콘이 걸려있는 선은 보시면 얘처럼 이렇게 사선으로는 안 가고 길이는 늘어나지만, 그죠? 위로 아무리 올려도 이렇게 사선으로 움직이지는 않아요. 지금 보시면은 구속 조건이 걸려 있으면 지금 아까 전에는 사선이 되었는데 지금은 구속 조건이 걸리는 바람에 지금 이렇게 길이로만 늘어나는 게 보이시죠? 그럴 경우에 저희가 얘네를 올리고 싶을 경우가 있잖아요. 그럴 땐 이 아이콘 버튼을 눌러주신 다음에 딜리트 키를 누르면 지워지죠. 지워지면 여기 포인트를 눌러서 이렇게 옮길 수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자유롭게 이동이 가능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간혹 이런 식으로 선을 그리다가 이렇게 구속 조건이 걸려서 내가 원하는 이 느낌대로 이 선을 당겨갈 수 없다면 클릭해서 이렇게 얘를 좀 세우고 싶은데 세울 수 없다면 여기 이 지금 구속 조건이 걸려있는 지금 이제 수평 구속 조건이 걸려 있거든요. 수평 구속 조건이 걸려 있는 이 아이콘을 클릭하고 딜리트 키를 눌러주면 지워지고요. 여기 점을 가지고 이렇게 자유롭게 이렇게 옮길 수 있습니다. 쉬우시죠? 네, 그 다음에 저희가 방금 했던 것들을 지금 제가 구속 조건이라는 그 예시 파일을 만들어 놨어요. 그 예시 파일을 이용해서 저희가 예제 실습을 해볼 거거든요. 우선은 지금 이런 식으로 수평이라는 구속 조건이 걸려있는 이런 라인들을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잠깐 알아보았고요. 저희는 더 자세하게 이 구속 조건에 대해서 예제를 통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거는 꺼주시고요. 꺼주셔도 되고, 놔두셨다가 따로 연습을 하셔도 되고, 저는 여기 구속 조건이라고 제가 이렇게 예제를 한번 만들어 보았습니다. 지금 허리젠털이랑 버티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직 수평 구속 조건이고요. 저희가 이제 구속 조건을 보기 위해서 이 스케치 구속 조건 탭, 스케치 탭에 보면 여기 보시면은 구속 조건에 대한 명령어들이 한 12개 정도? 열하나? 12개. 예. 12개 정도 가지고 있는 걸 보이고요. 저희가 한 12개 정도의 예제를 실습을 할 거예요. 그러면 제가 여기 보시면은 허리젠털이랑 버티컬 같은 경우에는 수직 수평 구속 조건이라고 있어요. 여기도 나와 있죠? 수직 수평 구속 조건이라고 나와 있고요. 수직 수평 구속 조건은 어떤 건지 한번 볼게요. 지금 여기 제가 예제로 그려놓은 거에 지금 얘는 수직 수평 구속 조건의 단축 아이콘이고요. 얘를 눌러서 찾아가셔도 되고 아니면은 단축키를 눌러서 진행을 하셔도 됩니다. 그럼 저희는 단축키를 눌러서 한번 진행해 볼게요. 지금 단축키가 이렇게 걸려있는 상태고요. 마우스를 보시면은 옆에 지금 수직 수평 구속 조건의 명령어가 달려있는 게 보이시죠? 지금 따라다니는 게 보이시죠? 그러면은 지금 이 명령어가 시행이 되고 있다라는 거고 이렇게 파랗게 표시가 돼도 시행이 되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잘 아시겠죠? 그러면 어떻게 이번에는 수평을 주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실습을 해볼 건데 어떻게 줘야 되냐? 여기 점 있죠? 점을 클릭합니다. 클릭. 그 다음에 얘에 맞춰서 이 세 개들을 수평으로 만들어 볼 거예요. 클릭, 클릭, 얘랑 클릭, 얘랑 이렇게. 쉬우시죠? 다시 한번 볼게요. 지금 이런 원형들이 서로
뭐 다른 선상 위에 있는 거죠. 서로 이렇게 찍 일자로 수평인 상태는 아니에요. 이 수평인 상태로 만들기 위해서는 저희 여기서 구속 조건을 클릭한 다음에 이 점을 클릭, 얘랑 수평. 다시 얘랑 지금 보시면 원형이 서로 지금 수평으로 정렬이 안 돼 있잖아요. 저는 이 원형들을 수평으로 중심을 맞춰서 정렬을 해줄 건데, 여기 보시면은 제가 이제 단축 아이콘이라고 했죠? 수직, 수평, 단축 아이콘이고요. 이 버튼을 클릭하신 다음에 내가 수평을 만들어 주고자 하는, 그러니까 중심 기준이 되는 이 원형 중에서 기준이 되는 점을 선택을 하고 수평을 이 기준대로 맞춰주고 싶은 원형을 선택을 하면 얘가 기준이 되어 정렬이 돼요. 그 다음에 한 번 더 얘가 기준이 돼서 얘를 정렬을 시키거나 얘가 기준이 돼서 얘를 정렬을 시킬 수 있습니다. 자, 다른 예제를 들어보면 지금 여기 사선으로 있는 라인과 이렇게 수평으로 있는 라인이 이렇게 두 개가 있습니다. 저희는 이 수평으로 있는 라인의 이 점과 이 점을 서로 수직으로 맞춰볼 거예요. 그럴 경우에는 여기 컨스트레인트 들어가서 여기 이제 수직, 수평, 구속 조건을 클릭해 주시거나 여기 앞에 나와 있는 구속 조건을 클릭을 해서 클릭이 된 상태에서 점과 점 클릭, 이 점 클릭을 해주시면 서로 이 수직 수평에 관련된 이 아이콘이 뜨면서 이렇게 수직이 된 게 확인이 될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저희는 이 점과, 그러니까 이 원형과 이 라인이 서로 수평이 되게끔 맞추기 위해서는 다시 이 수직 수평 구속 조건을 클릭해서 점과 여기 점을 맞춰주겠다 하면 지금 보이시죠? 지금 구속 조건이 성립이 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한 번 더 알아볼 거는 지금 이렇게 두 개가 구속 조건이 걸려 있어요. 그렇죠? 그럼 당겨보시면 ESC를 누르고 한번 당겨보시면 지금 이렇게 길이밖에 안 늘어나요. 그렇죠? 얘도 이렇게 길이밖에 안 늘어나고요. 지금 여기 구속 조건이 안 걸려 있는 거는 이렇게 자유롭게 이동이 가능하지만 지금 구속 조건이 걸려 있는 이런 라인들 같은 경우에는 잡아당겨도 사선으로 자유롭게 올라가거나 하진 않아요. 보이시죠? 그냥 길이만 늘어나는 거 보이실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일치 구속 조건으로 떨어져 있는 두 포인트를 서로 수평으로 맞춰주는 그런 명령어이고요. 포인트와 포인트뿐만 아니라 포인트와 라인도 일치를 시켜서 구속을 시켜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번 저희가 예시를 한번 따라 해볼게요. 컨스트레인트를 클릭을 하시고 컨시던트를 클릭해 주신 다음에 내가 일치시키고자 하는 이 선을 클릭을 해줍니다. 이렇게 클릭을 해주고 이 선의 일치를 시키고자 하는 원형의 점을 클릭해줍니다. 그러면 이 선상이 중심이 돼서 지금 원형이 지금 구속이 된 게 보이시죠? 그 다음에 얘도 이 선상에 너도 같이 붙어 해서 이렇게 되는 게 보이시죠? 그 다음은 이 점과 점을 서로 구속시켜 보겠습니다. 그죠? 제가 점과 라인뿐만 아니라
점과 점도 서로 이렇게 구속이 되거든요. 그렇죠? 이렇게 되기 때문에 확인하시면 되고요. 다시 이제 하나 더. 이 선과 점을 구속시키면 이런 모양이 나오겠죠? 이제 이해가 좀 가시죠? 이번에는 콜리니어인데요. 이 콜리니어는 일직선으로 만들어주는 구속 조건으로 라인과 라인을 같은 라인에 정렬시켜주는 기능이에요. 같은 라인에 한번 해볼게요. 컨스트레인트 클릭, 그 다음에 여기 코인니어라고 있죠? 코인니어 클릭. 이거는 같은 라인을 정렬시켜주는 기능이라고 했어요. 이 친구와 이 친구를 같은 라인으로 정렬이 되었고요. 같은 라인으로 정렬이 되었으면 지금 이렇게 아이콘이 뜬 게 보이시죠?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 이렇게 떨어져 있는 라인을 서로 같은 선상에 있게끔 한번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컨스트레인트 클릭하시고요. 여기 밑에서 세 번째에 있는 콜리니어를 클릭하시고 내가 수평을 맞춰주고자 하는 서로 동일 선상의 선으로 맞춰주고자 하는 선을 클릭하고 또 다음 것도 클릭. 지금 이렇게 파랗게 진하게 표시가 돼야 클릭이 된 거예요. 클릭하면 지금 이런 구속 조건이 생기면서 서로 이렇게 점과 점이 마주보고 있죠? 같은 선상 아래에 있다는 걸 확인이 가능했습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이 선과 이 선도 서로 맞출 수 있을까요? 그렇죠. 서로 맞출 수 있습니다. 다시 컨스트레인트 들어가서 여기 콜리니어를 클릭하시고 이 선과 여기 직사각형의 여기를 맞추고 싶다. 보이시죠? 아이콘이 생긴 게 보이시죠? 이 명령어는 이렇게 활용을 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이번에는 탄젠트입니다. 탄젠트는 이런 서클과 이런 아크 모양과 직선의 구속을 의미를 하고요. 어떻게 이 탄젠트 명령어를 사용을 하냐면 이번에도 컨스트레인트에 들어가서 이 탄젠트, 약간 반지처럼 생긴 모양 탄젠트 있죠? 탄젠트를 클릭하시거나 여기 단축 아이콘을 클릭하셔도 됩니다. 탄젠트를 클릭해서 내가 구속시키고자 하는 이 선과 선을 선택을 해주시고 구속시키고자 하는 선을 선택해 주시고 내가 접하고자 하는 이 원형의 라인을 선택해 주시면 이렇게 서로 구속이 됩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기능이 지금 살아있죠? 이 기능 살아있는 거를 잠깐 멈춰주고 싶으면 일단은 ESC를 눌러주시면 돼요. ESC를 눌러서 여기 점을 한번 당겨볼게요. 쭉 당겨보면 뭐 전혀 다른 데 갈 수도 없죠? 그냥 길이만 늘어나고 같이 딸려오는 게 보이실 거예요. 그죠? 뭐 짧아지더라도 지금 이 탄젠트 서로 접하는 부분, 이 원형에 접하는 부분과 이 라인 부분이 서로 지금 이런 식으로 접해 있기 때문에 접해서 구속이 됐기 때문에 얘가 따로 변형이 되지 않고 이런 식으로 길이만 변화만 가능하다라는 걸 볼 수 있고 이거 같은 경우에도 컨스트레인트 들어가서 네. 선택이 돼 있어서 컨스트레인트 들어가서 탄젠트를 눌러도 되고 아니면 여기 단축키 탄젠트 눌러서
이 선과 여기 지금 약간 이거 원형이 완전한 원형은 아니잖아요. 완전한 원형은 아니지만 여기를 접할 수 있게끔 클릭해주면 이 원형의 가상의 원형이 있다고 생각하고 접한 부분에 직선이 딱 달라붙은 게 보입니다. 그죠? 얘도 ESC를 눌러서 명령어 활성화를 취소해 주시면 이런 식으로 점을 잡아당기면 길이만 늘어나고 그냥 왔다 갔다만 거리지 이 원형의 둘레를 벗어나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제가 아까 전에도 설명을 드렸는데 꼭 원형뿐만 아니라 이런 아크에도 적용이 된다라는 사실, 이것도 완전한 원형이 아니기 때문에 아크라고 보고 적용이 된 거예요. 그럼 얘도 탄젠트 눌러서 이 선과 얘가 서로 이렇게 접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equal인데요. equal은 이제 동일 구속 조건이라고 해가지고 스케치 두 개를 동일하게 맞춰주는 걸 말해요. 스케치 두 개를 동일하게 맞춰주는 걸 말하고요. 화면에서 확인해보면 동일한 선의 길이로 맞춰주는 걸 볼 수 있어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컨스트레인트 클릭하고 equal 여기 있죠? 빨간색 굵은 선과 회색 선 이렇게 보이죠? equal을 클릭을 해줍니다. 그 다음에 이 선과 이 선을 동일시해 라고 하면 지금 표시가 되죠. 이렇게 얘랑 똑같은 거야. 이렇게 표시를 해줍니다. 그럼 확인 한번 해볼까요? 여기 스케치 디멘션이 이 스케치의 치수를 알 수 있는 명령어라고 했어요. 스케치 디멘션을 눌러서 클릭 해주시고 살짝 당겨주시면 이렇게 치수가 나오죠? 그 다음에 여기 밑에 것도 클릭 해서 당겨주시면 지금 이제 똑같은 치수이기 때문에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다음은 패럴러고요. 평행 구속 조건이고 패럴러는 선과 선이 평행하도록 만들어주는 걸 말하고요. 어떻게 되는지 한번 예제를 살펴볼게요. 패럴러를 클릭해주고 이 선과 선을 서로 이렇게 평행시켜주는 거를 말합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 진행할게요. 이번에는 직각구속 조건인데요. 선과 선이 수직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명령어이고요. 우선 이 명령어를 사용하기 전에 선과 선이 보이시죠? 그 선 중에 이 점을 살짝 당겨서 약간 직각이 아니게끔 이렇게 살짝 교차를 둘게요. 살짝 조금 더 짧게 이렇게 살짝 교차를 둘게요. 이렇게 하시고 엔터 쳐놓으시고요. 우선 위에 거부터 한번 해볼게요. 다시 컨스트레인트를 들어가 주시고요. 컨스트레인트에서 여기 퍼펜디큘러를 들어가 주시면 됩니다. 퍼펜디큘러는 직각 구속 조건이고요. 이 직각 구속 조건은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이 빨간 선과 회색 선이 서로 직각인 게 보이시죠? 약간 압정처럼 생긴 아이콘이 있어요. 이 아이콘을 달고 있는 퍼펜디큘러 명령어를 클릭해 줍니다. 이 퍼펜디큘러 명령어가 바로 이 압정처럼 생긴 이 명령어예요. 아시겠죠? 지금 제가 이렇게 약간 마른 목골처럼 이렇게 라인을 그렸을 때 지금 얘는 서로 직각이기 때문에 지금 퍼펜디큘러의 그 구속 조건이 먹힌 상태예요. 그래서 얘는 지금 직각인 상태입니다. 근데 아무리 봐도 얘는 직각이 아니에요. 얘와
얘가 서로 직각이 아니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이 아이를 직각으로 만들어 줄 텐데, 펄펜디큘러를 이용해서 이 선과 이 직각이 될 선을 클릭을 해서 이런 식으로 직각을 만들어 줍니다. 이렇게 직각을 만들어 주면 이렇게 직사각형이 만들어지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럼 똑같이 얘도 앞쪽 모양이 꽉 박히면서 그래 얘는 직각이야 라고 표시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바로 밑에는 이 아이와 이 아이가 서로 직각이 아니죠? 그냥 봐도 살짝 얘가 누워져 있는 거 보이시죠? 그럼 얘도 지금 펄펜디큘러의 그 명령어가 먹혀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핀에 따라다니는 게 보이죠? 먹혀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냥 바로 눌러보도록 할게요. 이거 라인 클릭, 그 다음에 직각으로 세워줄 라인 클릭 하면 나는 직각이야 라고 또 이렇게 핀이 하나 박힙니다. 그렇죠? 그러면 얘는 지금 직각의 구속 조건을 가진 그런 스케치가 되는 거죠. 이해가 쉬우시죠? 그 다음에 픽스와 언픽스인데요. 말 그대로 이 원형을 픽스 시켜준 거예요. 고정을 시켜주는 기능이거든요. 그러니까 스케치가 수정이 안 되도록 픽스를 시켜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 친구를 스케치 디멘션으로 이용해서 지금 106인데 80이라든지 이렇게 80으로 줄여줄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라 이 상태에서 얘를 전혀 이제 수정을 할 수 없게끔 픽스를 해주는 거예요. 픽스. 그러면 다시 컨스트레인트 들어가서 여기 이게 자물쇠 채워져 있는 거 보이죠? 여기도 자물쇠로 아이콘이 나와 있습니다. 너는 수정이 안 돼. 아무리 만져도 너는 절대 수정이 안 돼. 그런 뜻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자물통을 클릭해 주시고 내가 잠그고 싶은 이 라인을 선택을 해주시면 이렇게 연두색 빛깔로 변합니다. 연두색 빛깔로 변하면 ESC를 눌러서 이 지금 잠금 버튼 해제해 줄게요. 이렇게 화살표가 됐죠? 얘를 아무리 당겨도 안 먹혀요. 옮겨지지도 않고 그러면 스케치 디멘션을 한번 먹혀볼까요? 이 스케치 디멘션을 클릭해서 이 선을 클릭해서 딱 안 되죠. 지금 먹혀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스케치가 안 되는 거고 스케치 디멘션이 안 되는 거고요. 자물통을 클릭해서 이 친구를 다시 눌러주면 파란색으로 바뀌죠. 파란색으로 바뀌면 다시 이동이 가능해지고요. 스케치 디멘션으로 사이즈도 먹일 수 있습니다. 지금 치수를 먹일 수 있어요. 확인 가능하시죠? 90. 아까 전에 안 됐는데 지금은 이렇게 해제를 시키고 나서는 이렇게 치수의 수정이 가능하다라는 걸 쉽게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미드 포인트는 중간점 구속 조건 명령어이고요. 이 삼각형이 미드 포인트예요. 미드 포인트고 말 그대로 이게 중간점을 찾아주는 거고 여기 컨스트레인트 들어가시면은 여기도 미드 포인트라고 있죠. 클릭하신 다음에 이 직사각형의 미드가 여기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 포인트를 클릭해 주시면 이 직사각형 여기 선의 중간 포인트에 이 라인이 갖다 붙는 게 보이죠? 그러면 이 직사각형 중에 이 가로 길이의 미드 포인트는 어디쯤일까요? 한 요쯤 되겠죠? 근데 저는 알 수가 없으니까 클릭을 해두고 내가 미드 포인트를 이제 적용하고자 하는 라인, 그죠? 미드 포인트를 적용하고자 하는 라인을 클릭해 주시면 이렇게 이 라인과 라인이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이렇게 십자가처럼 이렇게 박혀 있는 거고요. 다시 돌아가서
다시 미드 포인트를 선택을 해주시고 이 선에 이 점을 중간에 놓고 싶다라고 한다면 미드 포인트에 가져다 놓고 싶다 이 포인트를 클릭하면 이렇게 되죠. 아까랑은 다르죠? 아까 전에는 미드 포인트를 찾을 때 이 선의 미드 포인트를 이 선상으로 두면 이 선상이 서로 교차하게끔 미드 포인트를 찾아줬는데 그게 아니라 이 미드 포인트를 선과 점으로 한다면 이런 식으로 선과 점 사이에 이 미드 포인트 사이에 점이 딱 달라붙는 게 확인이 됩니다. 그렇죠? 오늘은 미드 포인트까지 마무리하고요. 다음 강의에서는 동심원 구속 조건과 시미트리, 그리고 곡률 연속 조건에 대해 스케치 구속 조건 연장 강의를 진행할 거예요. 구속 조건을 활용해서 스케치도 하고 그리고 입체화도 진행해 볼게요. 그럼 다음 강의까지 구속 조건 열심히 연습하시고요. 8강에서 만나도록 할게요. 그럼 안녕!